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록스의 윤용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여기 4층까지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OT망에 관련된 어떤 보안이나 이제 제조 혁신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어떤 접근 방법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많이 고민들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중에서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면서 효용성을 지켜가면서 그 매출을 높여가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우럭스라고 하는 국내에서 해당 분야만 15년 이상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적용했던 것들 위주로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같이 조금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목차 설명에 좀 앞서서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네이버에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단어인데 알타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미중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글로벌의 유수의 어떤 그런 분석 기관들이 많이 분석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이제 그 이외의 국가들로 나눠서 그 업무들을 좀 이제 분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급망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오늘 이제 제조망이나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돕고 있는 일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지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제조 혁신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전 세계 변화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우럭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 간편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탄탄하게 관리하면서 OT에서 기존에 내가 들어왔던 가용성과 여러 가지 이슈들, 달라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맞춘 기술적인 접근 방법들로 바꿔주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떤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소통해 간다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런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넣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간편하지만 탄탄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업무에서도 굉장히 과중한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환경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우럭스는 현재는 안랩에 인수가 돼서 안랩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안랩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안을 해오면서 글로벌 제품들의 트렌드를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샌드박스 기술부터 시작해서 아까 앞전에 설명 주셨던 뭐 안티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에어갭이 있는 환경에서 USB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국내 로컬화하고 대한민국 환경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OT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 기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네트워크 환경들은 안랩에서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 고객분들이 열심히 글로벌 트렌드와 표준들을 분석하시면서 많이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도 있었고 그런 보안 위협의 환경 안에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라이언스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단위 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가져왔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OT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장 이제 생산망에만 가봐도 거기에서 돌고 있는 설비들이 국내에서 제조된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국외에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OT 프로토콜을 다뤄야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문제의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 OT 시장에서의 국산 기업들의 어떤 제약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우럭스가 저런 OT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던 부분들, 저것들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0, 60여 가지 정도의 프로토콜을 국내 환경에 맞게끔 많이 분석해봤던 것들이 아마 안랩에서 OT 분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우럭스와의 어떤 그런 보완제로서
혹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산업 저희가 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신다면 나우넉스는 새로운 망에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일종의 기존에 이제 그냥 일반 전화를 사용하시다가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새로운 망이 생기니까 그 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글로벌 표준도 있었고 해외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는데 나우넉스는 현재 주요 기관들에서 공공 분야에서 90% 이상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특정 산업군에서 저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효용, 고객이 IT 자산을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업무의 프로세스, 비용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망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제조망 쪽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OT 프로토콜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설비의 움직임,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제어까지 가능할 수준으로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고 국외에 뭐 작은 기업부터 엑슨모빌까지 글로벌 기업들까지 같이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조해 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에 나올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환경을 어떻게 IT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더 나아가자면 이러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설비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망 내에서 통신하는 복잡성을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그 심플한 관점에서 실제로 저 설비의 보호까지를 접근해야 될까라는 약간의 유니크한 접근 방법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망, OT망은 뭐 상호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식별도 가능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뭐 이걸 다 열어봐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프로토콜 변환도 가능해야 되고 이 중에서 이상 행위까지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어떤 그런 망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보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용성 관점에서 설비의 움직임, 설비의 물리적 특성까지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산에 대한 뭐 관리 이런 차원들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프로토콜도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에서 더 어려운 환경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IT망에서 접근하는 손쉬운 방법, 이미 내가 개발해 놓은 방법, 이미 우리한테 최적화해 놓은 방법으로 중개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제 설비이기 때문에 혹은 그 안에 뭐 다른 유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망에 있는 설비들은 다양한 제조사들이 그 설비의 특성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그때는 때때마다 설비들이 도입될 때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다양한 설비들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원벤더가 아닌 멀티벤더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보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모든 고객들의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나마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고객들도 한 가지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당시에 환율이라든가 국제 관계라든가 글로벌 공급망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고려하시다 보니 순간순간의 선택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정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용성의 접근 방법으로 인한 보안의 제약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게 되죠. 보시게 되면 최초의 기한자는 품위를 올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해서 우리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우리가 업무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도 높여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 설비를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매 과정이나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글로벌한 상황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마지막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다가 뭐 다른 점들을 좀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이 작품을 처음에 꾸몄던 사람은
내려오는 사람이 안전하게 잡고 내려올 수 있고, 그때 촉감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 촉감에 따라서 아래 계단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되고, 또 여기 안에 말이 기왕이면 살아있는 표정, 살아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내려와서 계단을 딱 돌아봤을 때 나의 정신 상태에도, 나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목격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 아마 최적기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글로벌한 환경들이나 거시적인 경제 여건들이 아마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재적인 어떤 미들웨어 관점에서 지금 이제 보안이 최적화된 방법들, 모든 환경에 모든 위협들을 제거하기보단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해칭하는 전략으로 많이 바꿔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요거를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특이한 거를 하나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양이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개 얼굴을 하고 있는 양이 한 마리가 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위협을 찾는다는 건 내가 보안 담당자가 10명, 100명이 돼서 설비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IT 자산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로 볼 수 있는, 인덱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호 연결성과 프로토콜의 식별, 실시간 심층 패킷 분석, 프로토콜 변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상 행위까지 관리한다는 건 특별히 OT망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OT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었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플한 게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지금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팔목에 차고 있는 시계죠. 이 핸드폰과 시계, 패드만 가지고, 노트북만 가지고도 수집되고 있고 유출되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집되고 유출되고 있는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협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내 노력이 약간의 관심만 주어져도 해결할 수 있는 IT망하고 다르게 생긴 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겨서 레더만 짜서 잘 동작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 설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만약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특히 우리 스마트 팩토리 안에 존재하는 설비에 모든 취약점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그 취약점에 대해서 패치하거나 그 취약점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서 발생 가능한 걸 막자, 혹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처럼 취약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걸 수십만 가지의 어떤 아이템화해서 내부에서 관리해서 업무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업무를 놓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 왜 이미 앞서서 이런 OT망의 유형으로 어떤 그 주요 기반 시설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내에서는 왜 일방향 전송 장비를 사용하라고 했을까? 왜 IDS를 사용해 접근했을까라고 한번 미리 그런 부분들을 더 타이트하게 접근했던 산업군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때 지혜가 아마 앞으로 그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런 중요성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더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보안 쪽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21년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예전에 찾아놨던 거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보시면 제조업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발생됐던 위협줄 중에서 OT 대상 고도화 악성 코드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기왕이면 제조업 쪽을 공격할 때는 OT 대상에서 고도화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걸 던졌을 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비용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비용을 생각해서 방어의 수준을 결정할 텐데, 2012년도부터 쭉 해서 22년도까지 발생됐던 위협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나열해 놓은 게 공격 및 이슈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아마 공격자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목적과 목표.
근데 목적과 목표는 대부분 다 기존에 동작하고 있던 설비들의 정지, 생산량의 감소, 그리고 불량의 발생,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팩토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는 이 주요한 고객들, 아마 여기 보시면은 들으셨을 때 모르시는 그런 뭐 브랜드나 벤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안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기능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공격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광고 효과를 노린 겁니다. 뒤에서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고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한번 데이터, 어떤 특정 설비를 걸어놓고 한번 이렇게 설비에서 나오는 밸류, 특정 프로토콜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터빈처럼 도는 이제 모터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도는 거고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PLC에다가 리포팅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돌리고 있어. 전력산업으로 얘기하면 터빈이에요. 터빈이 1초에 60바퀴를 돌아서 60Hz의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회전수를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신호를 줘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60Hz를 돌게 하면서 만탄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IDS에서 나오는 화면인데, 그러면 요 뒤쪽에 실제로 요 흐름은 요 뒤쪽에 약간 이제 오렌지 색깔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상치고요.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이 정도 값이 나와줘야지 60Hz를 유지했던 애인데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실제 나오는 데이터를 매핑시켜 봤더니 거의 일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요 상한선을 둔 거고, 여기는 하한선을 둬서 머신러닝이 계속 학습하면서 이 터빈이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일정한 내가 예측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IT망에서의 접근 방법은 대부분 다 악성 코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그니처를 가지고 보거나 혹은 많이 하면 샌드박스를 가지고 봤다면, 이 해당 위협들이 실제로 발현이 돼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의 것들이 물리적인 설비의 움직임을 원래 목적에 맞게끔 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빈이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정상인데 갑자기 이 순간에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이때 생산한 전력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저품질의 전력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이 설비가 생산하는, 동작하는 의미가 전혀 경제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리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들을 찾을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적인 접근 방법도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저희 나온 학생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공부하듯이 사람 대신 특정한 시스템이 이 설비들에 대해서 학습해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예측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공장으로 다시 가져와서 얘기하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토콜을 뭔가를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필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필기된 거를 다양한 언어의 형태로 있는 걸 하나로 표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도 보시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여기까지는 고객분들이 많이 하세요. 학습을 통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정에서는 전력 생산량을 봤더니 우리가 야간에 계속 PM을 진행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주간에서 전력 가격이 제일 비싼 여름철에 이 시간대로 PM을 옮기면 전력 비용이 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도출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쭉 수집해서 보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것들을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준 데이터를 뽑아서 바깥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 안에서 안전하다는 조건 안에서는 내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대로 이걸 하고 있었는지 내부의 내용들을 보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저희는 제안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는 이제 나우넉스 웨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뭐 IT 자산도 있고요, OT망도 있어서 발생 가능한, 외부에서 들어와서 점령을 당하고 이 안에서 뭐 들어오고 취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 ICS30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이런 해당 취약점만 보는 시스템 내에서도
거기 안에 업데이트된 취약점의 정보가 개선이 되기까지는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아마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본다면 뭐 실제로는 취약점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를 보자, 연결부터 보호까지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OT망에서 침투죠. 요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OT망으로 침투될 때 우리는 이 침투를 막기 위해서 보통은 일방향 정손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사례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그 프로토콜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설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정확히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가서 HMI를 통해서 화면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번역을 해서 끄집어내서 위로 보내는 형태로 해서 이 설비들의 이상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저희 세레브로 C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클라우드까지 보내서 뭐 OPCUA라든가 이런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내부에서 안에 이상한 타깃이 됐던 시스템들의 이상 변동이나 이상 행동까지도 일단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더니 안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것들은 IDS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티바이러스나 제가 이런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국가별로 굉장히 패턴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내는 사실은 이제 OT망만 전문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랩과 저희의 이제 고민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안랩 쪽에서 갖고 있는 TS 엔진까지 올려서 파일부터 네트워크단의 이상 행동까지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설치해 놓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모아지는 정보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제조업의 특정한 산업군을 타겟팅하는데 공격했던 사례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운옥사 안랩의 어떤 인텔리전스 접근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PLC의 어떤 제어 명령이나 변조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고객분들은 실제로 이거 제어 명령이나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IDS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안쪽에서 어떤 설비들의 움직임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서 그걸 추정하는 방식, 이제 그런 게 이제 요즘에 보시는 뭐 AR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저희는 그걸 보안에 적용해서 설비의 이상 행동을 그런 어떤 밸류 값 주고 받는 것들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저희가 실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미국에 있는 유정에다가 실제로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정 내에서 있는 건데, 유정의 사업 진행하실 때 굉장히 제약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물리적으로 유정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리고 내가 쉬고 있고 내가 편하게 있는 사무실과 유정은 당연히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원격지 내에서 이 유정 안에서 플런저 리프트를 통해서 실제로 원유가 나오는 것들을 미터기로 계산까지 해서 그 부분들을 프로토콜 변환을 하고요. 그 변환된 내용들을 서버에 저장해서 그걸 컨트롤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보안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안성들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이 유정을 사용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아키텍처는 이런 현상인데요. 심플합니다. 공장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지정된 필지 내에 있겠지만, 이 유정 같은 경우는 필지와 굉장히 멀리 있는 필지 간의 연결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뭐 MQTT라든가 이런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걸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때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고, 클라우드에서는 의사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한 뭐 자료 수집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 다이오드라고 부르면서 DD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영역, 하나는 비보안 영역인데요. 사실 비보안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A와 B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인터넷 PC와 또는 내부망에 붙는 폐쇄망에 있는 그 PC하고
ITS 시스템 관점에서 우리가 버스 정거장에 있는 시스템, 동일하게 보면 PC거든요. 근데 그거의 차이점은 보안에 요구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이쪽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중요한 설비들에 논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업무적인 생산성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 데이터는 가져갈 수 있지만 들어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업무의 효과를 보거나 내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을 쓰게 되면 데이터 그 자체는 가져와서 볼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어놨던 방화벽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로 인해서 반대로 침해되는 경우는 완전히 100%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접근 방법들이 주로 기반 시설 쪽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걸 어디 클라우드로 올리거나 AWS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통해서 업무 효과는 확실히 날 것 같은데 반대로 리스크는 내가 정확하게 어세스먼트가 불가능하고 거기 안에서 그거를 해칭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그거는 비보안 영역에서 보안 영역으로 넘어오는 형태라면 이 경우를 회피하려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제어 설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구간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발전사라든가 이제 기반 시설 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OT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안랩과 저희가 이제 같이 한 건데요. 안랩의 IT에서의 경험과 나우녹스의 OT망에서의 경험이 잘 이제 버무려져서 나오게 된 거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국내는 특정한 솔루션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OT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DPI를 통해서 설비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안 관점에서 접근 방법을 고민할 때 이 아래쪽부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안 영역과 비보안 영역을 나누고 또 여기에 IDS를 넣어서 중간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협들을 보고요. 또 특정 자산 같은 경우는 고급 자산, 특별히 많이 신경을 못 쓰시는 게 유틸리티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설비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들, 뭐 공조기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보면서 그 설비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지를 머신러닝까지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목적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해왔던 게 나우녹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톡스넷을 좀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2012년도부터 있었던 위협 행위들의 대부분이 이 비슷한 유형을 따르고 있어요. 사용자의 핵심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휴먼 에러를 유발하기 위해서 USB를 주차장에 놔두고 이걸 들고 가서 꽂았다가 중요 설비 IT망에 붙을 수 있었는데 감염을 시키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받는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실제로 액추에이터는 긴급하다라고 알람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된 PLC가 데이터를 끊어먹는 거죠. 저희도 밖에서 저희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크리티컬한 상황이 그대로 놓여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 유형들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여기 안에서 적절한 비용의 배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요 장표는 뭐냐면 알파고에 대한 거예요. 알파고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있고요. 옆에가 이제 알파고 리세도라고 경쟁했던 알파고. 알파고 마스터는 이제 커제하고 경쟁했던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알파고 제로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얘는 둘 다 지도 학습입니다. 뭐냐면 기계한테 너는 기보만 가지고 이 기보 사람들이 했던 기보 있는데 그것만 학습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 표시에 보면 요게 날짜인데요. 40일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요게 이제 상대값입니다. 기보를 잘 읽고 잘 대응하는. 알파고 제로가 혼자서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비지도 학습을. 그냥 계속 바둑만 두는 거예요. 3일이 지나니까 알파고 리를 이제 능가하고요. 쭉 시간이 지나서 10여일이 지나니까 커제를 3대 0으로 완승했던 알파고 마스터를 이기고,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보를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가능한 거는 바로 이제 가시면은 챗 GPT 통해서 뭐 생성 AI라고 하죠. 그런 정보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AI 기반의 보안 쪽에서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결국은 이런 종류의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나왔을 때 그걸 먼저 보고 그걸 활용하는 거 쉽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안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